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오늘 6월 12일 화요일인데요. 자, 현대차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자, 현대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구간 19만 8천 원에서 요 20만 원 구간, 1차 저항대 부근 찍고 지금 살짝 하락이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까지는 제가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6월 5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요. 자, 영상 짧게 한번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오늘 상승을 조금 해줬죠. 자, 보시면은 이쪽 저항대를 살짝 터치하고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분봉상 그동안 저항을 받던 이 상단 추세선을 이번에 돌파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하단 추세선을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 위쪽 상단선을 한번 돌파를 해주고 이 주가가 이 위에서 놀기 시작을 하면요, 이 추세를 다시 타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그러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때 그때 시세를 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 19만 8천 원, 19만 7천 원, 그 20만 원 부근, 이 부근은 제가 어렵지 않게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이기도,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이 첫 번째 저항대인 19만 8천 원에서 20만 원 구간, 여기는 쉽게 도달을 했죠. 자, 근데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버티고 있기는 한데 며칠 연속 좀 상승이 좀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움직임이 지금은 지금은 약간 둔화되는 경향이 좀 있다. 이 앞에 상승이랑 여기랑 조금 현재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앞에 상승 첫날 움직임은 오전장 내내 상승을 해서 이 박스권 안쪽 저항대 이 도달 이후에 다시 오후장에 눌린 이후 횡보.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가 쉽게 돌파해주고 그 다음 고점에서 다시 한번 횡보.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때요? 자, 오늘은 반짝하고 아침에 이제 NXT 장에서 상승 한번 나와주고, 자, 그대로 깊은 음봉이 좀 나왔죠. 자, 거래 터진 음봉입니다. 자, 이게 좀 다른 점인데, 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자, 지금은 단기적으로나마 하락 시그널이 조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돼요. 일단 현대차가 알다시피 시총이 꽤 무거운 종목이죠. 시총이 40조짜리입니다. 40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놓는 이런 상승은, 이 트럼프가 갑자기 뭐 관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좋은 말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상승을 한 게, 이 상승이 좀 나왔다라는 게 이 지주사 종목들 있죠. 어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지주사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리는 그런 상승 패턴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릴 때 올리더라도 다시 한 번은 눌리고 다시 올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 이 19만 8천 원에서 20만 원 부근 대응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재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상법 개정이 확실시 되면서 지주사 종목, 즉 뭐 HD 현대랑 뭐 다른 종목들 상승과 함께 현대차의 주가도 갑자기 급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차가 지금 왜 올랐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자, 좀 디테일하게 볼 건데, 상법 개정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지주사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개정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차랑 무슨 관계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종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상법 개정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던 게 뭐가 있어요? 자, 지배 구조가 있죠. 지배 구조가 조금 되게 복잡해요, 얘네가.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 자, 지금 현대차 지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게 현대차의 지금 지배 구조입니다. 좀 되게 복잡하죠, 딱 봐도. 자, 근데 지금 그냥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요 세 개만 일단 보면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현대차는 기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아는 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바로 이제 순환출자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이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0.3%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룹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복잡하죠.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튼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하면 이러한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최근 상승을 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갈 때 가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밀려주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모아갈 수 있는 흐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대응을 한 거예요. 자, 제일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급적으로 외인이 좀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되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 뭐 이제 세율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아예 없애는 건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율을 줄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협상을 이번 정권에서 해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미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자, 이 차트에 지금 다 녹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차트에 다 녹아있는 상태인데 2분기에는 자, 실적이 어떻게 된다? 자,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자, 왜? 왜 좋게 나와요? 자, 지금 뭐 관세랑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왜 좋게 나와요? 자, 2분기까지 판매됐던 차량은 뭐예요? 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 없다? 자, 없는 재고 품목이었다. 그런 품목이었기 때문에 재고가 다 판매된 이후부터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붙고 그때부터 이제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좀 될 건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조금 해소를 해주게 된다면 그래서 이 생각보다 3분기 딱 나왔는데 영업이익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선방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약재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관세에 대한 악재가 좀 일부라도 해소가 되면은 그게 시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힘들이 좀 작용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외국인들 매수한 것 좀 보면요. 자, 최근 이틀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어제 대량 매수를 좀 했는데 자, 그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자, 근데 뭐예요? 자, 지금 자리가 모든 저항이 좀 모여있는 곳이죠. 지금 자리가 저항이 좀 모여있는 곳. 자, 일봉에서 120일 장기 이평선. 자, 이 구간들까지 끌어올려놓고 다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자,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어제 매수했던 그 물량들이 지금 오늘 매도 나오고 만약에 내일까지도 매도로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요 아래에 있는 이 21선 이 구간 자,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다. 자, 요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이 그림이 좀 만들어질 거다. 자, 그리고 오늘 6월 10일인데 내일 모레 6월 12일 날 뭐죠? 자, 6월 12일 날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맞춰서 미리 끌어올려 놓은 거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현대차 분봉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여기 박스 상단 딱 맞고 빠졌죠. 자, 그래서 이 박스 상단보다 살짝 아래 부근인 라운드 피겨 아래쪽, 자, 안전하게 19만 8천 원에 비중 조절하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20만 원 찍고 그대로 밀렸어요. 자, 여기 20만 원 찍고 아까 여기 거래량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은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 즉 매도 압력이 존재를 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일단 대응할 구간에서 대응을 다 해줬고 현대차는 결국에 이 긴 하락의 아픔을 이겨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리는 구간에서 저점 매수 다시 들어가야겠죠. 자,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자, 이 분봉 다시 보면은 자, 첫 번째 매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19만 2천 원이죠. 19만 2천 원. 자, 그리고 2차 자리는 어디냐? 18만 7천 원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이 19만 2천 원 이 구간이 자,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부근이에요. 자,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 구간이 강한 자, 지지대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이 18만 7천 원. 자, 이게 긴 횡보를 진행했던 이 박스권에서의 어디예요? 자, 중심 라인이죠. 중심 라인. 자, 이 바닥 테스트는 이미 다 한 번씩 다 해놨고 상승 추세로 다시 돌린다라는 판단인데
이때 요런 흐름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박스권이라든가 이 채널 안에서 이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중심부를 기점으로 캔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또는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채널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 이 채널 안에서 위아래를 만들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 힘이 조금 더 강해졌을 때 이 하단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심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그대로 강한 슈팅으로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이 박스권 구간은 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다.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더 이상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나 주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하방으로 빠질 만한 움직임은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구간이 박스권 내의 중심부인 18만 7천 원. 자, 이렇게 2차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 그럼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비중.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19만 8천 원에 우리가 첫 번째 대응을 했죠. 자, 이 저항대 구간에서. 자, 그러면은 이 매도한 물량의, 자, 50%, 매도한 물량의 절반을 19만 2천 원에 일단 1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50% 절반을 이제 18만 7천 원에 재진입하는 요 전략을 제가 취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지게 돼서 이러한 구간들, 좀 이렇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19만 2천 원 이 구간을 만약에 그냥 지지하는 흐름이 안 나오고 그냥 한 번에 음봉으로 쭉 밀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미장의 움직임은 자,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조금씩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텔레그램 방 빠르게 좀 입장해 주시고, 자, 실시간 브리핑 읽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현대차라는 종목은 사실 이 단기적인 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나오는 파동 안에서도 이 밀리는 구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면서 뭐다? 자, 평단 조절을 하는 거죠. 자, 평단 조절하면서 또 있죠. 자, 평단 조절되면서 수량이 좀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하다 보면은 내 평단이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평단은 어느새 이런 식으로 요 구간까지 내려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나중에 이제 슈팅 나왔을 때 그때 좀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정확하게 대응 자리들 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평단 조절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 내가 이 종목을, 이 현대차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내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지, 물려서 갑자기 장기적 된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대응이 계속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 적절한 구간에서 이 악성 매물대가 모여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적절하게 익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 더 밀린다고 생각해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 재매수라던가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결국에 이 구간까지 밀렸지만 이 강한 지지 라인의 근처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손절하지 않고 버티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 정확하게 다 잡아 드릴 테니까, 현대차 지금 물려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분들 계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010-4308-4153. 자, 이 번호로 자, 현대라고 자, 문자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이 브리핑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현대차는 이 관세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이 드라마틱한, 이때처럼 드라마틱한 움직임은 아직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는 매도하면서 뭐다? 평단 조절하면서 수량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상승이 나왔을 때
본전에 탈출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수급 상황이랑 뭐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의 움직임,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 그거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그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대형주 주식이 막 올라가다가 살짝 빠졌으니까 좀 싼 가격이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매수하거나 그러시면은 돈 절대 못 법니다. 이름 많이 들어본 주식들 있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다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브리핑 다 해드릴 테니까 이 010 몇 번이에요? 010-4308에 3153번이죠. 자, 이쪽으로 자, 현대라고 자, 두 글자 꼭 문자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까지 좀 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